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듀 15단원의 접속사 편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세듀 책으로는 얘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오케이? 어서 오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교재는, 일단은 다른 학교가 지금 부교재를 쓰는 학교는 없어요. 이 지역에는. 오케이? 오로지 딱 한 학교. 영도일고만 부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음 교재는 얘가 영도일고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 학원의 교재도 영도일고를 기준으로 좀 만들게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오케이? 어차피 그냥 같은 학교별로 부교재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케이? 영도일고 위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참 공고사항이요. 잠깐 이거 중지해야 되겠다. 할게요. 자, 접속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주어 동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접속사는 그러면 절은 크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주절과 그 다음에 종속절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주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위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주절이라는 것은 주된 문장, 오케이? 그래서 내가 수학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이거 내가 맞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거기에 있으면 주절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주절 안에 한 부분으로 또 하나의 절이 들어갈 때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위절은 뭐냐면 등위절은 따로따로예요. 주절이 있고 얘가 주절이고요. 그럼 얘는 종속절로 들어가요. 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부분절이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케이? 그런데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 용어라는 게 이것도 삑삑 소리 난다. 이것도 지울 수도 없잖아. 이 용어라는 게 불행하게도 6.25 때네. 6.25 때보다 훨씬 전에 대략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라서 일본어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랑은 약간 삐딱하게 나가요. 이렇게. 종속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속됐다라고 해서 종속절인가 봐요. 근데 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떠한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근데 두 절이 한 문장을 이루게 될 때 한 부분으로 들어가진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의미에서 등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절이 아닌 절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붙어야 돼요. 영어에서는. 우리말은 접속사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적에 이 동사를 용법에 맞춰서 바꿔서 약간의 어미 변화가 일어나요. 말끝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목적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는 한다라는 것이 해서 주어로 써버려요. 절을.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요. 어미 변화로 일어나니까. 근데 영어는 어미 변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에 접속사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이 아닌 다음에는 접속사가 붙는다. 그런데 그 접속사가 종속절일 때 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종속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동등한 거로 들어가게 될 때는 등위절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한 부분이긴 부분인데 이런 상관 접속사를 써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참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상관 접속사를 쓰는 문장들은 종속절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등위절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에 다 걸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상관 접속사라는 걸 따로 쓸 때는
상관 접속사 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다시 상관 접속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좀 개념이 좀 그지 같죠. 아이고야, 용준아, 문 좀 부탁할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등위 접속사는 이제 이건 이제 몇 개 없고요. 상관 접속사도 외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종속절이래요. 이 종속 접속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종속 접속사가 한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말은 이제 그렇게 쉬운데, 그럼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용법급여래요. 조금 줄일게요. 됐다. 사실은 이게 용법구별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거를 그 용법에 따라서 쓰는 접속사가 명사적 접속사, 형용사적 접속사, 부사적 접속사들이 있는 거죠. 절이 결합이 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영동일고는 이 개념이 지금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오케이. 이번 영동일고는 아마 이번 시험에 부교재에서 1단원이 분명히 이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접속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개념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종속 접속사를 하려면은 일단 이 개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프린트물로 지금 받았어요. 우리 저기 막 가정법 할 때 접속사 받았거든요. 지금 그거를 뒤집으면 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좀 펴주고 해야 돼요. 이거 펴주고 하세요. 없는 사람은 손 드세요. 없어요? 왜 없지? 3명이나 없어? 헐. 자, 그러면 요거 좀 프린트 좀 할게요. 자, 오늘의 흑기사 은성이. 은성아, 복사기에 3장이 나올 거야. 갖고 와주라. 그래서 서로 나눠주라.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다. 이제 얘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일단은 접속사만 보는 거는, 이제 다른 학교는 접속사만 봐도 되는데, 우리 영동일고 학생들은 접속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명사적 용법, 목적어에 뭐뭐들이 올 수 있나, 주어에는 뭐뭐들이 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요거는 주어고요. 여기 주어고요. 여기 목적어고, 그 다음에 보호는 좀 뺐어요. 오케이? 규진이 하나 같고요. 하나는 서영이는 저 뒤에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보호는 뺐는데, 오케이?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 자리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타동사 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뺀 게 비동사 뒤에도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타비 디명. 타동사나 비동사 뒤에 있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명사적 용법이 올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주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는 명사적 용법이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다 올 수 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거, 동사 앞에 있는 거나 아니면 타동사나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적 용법, 오케이? 이 용명사적 용법을 그냥 요거로 이제 확인하세요. 거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접속사들과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오케이? 지도 그려주듯이, 오케이? 머릿속에 매핑이 쫙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만약에 접속사 자리냐, 아니면 투부정사 자리냐, 동명사 자리냐, 접속사가 와야 돼, 아니면 얘네들이 준동사가 와야 돼,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접속사가 와야 돼, 절의 자리야 라고 한다면 이 접속사들 중에 누가 올 거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야.
오케이? 명사적 용법인데 준동사 자리네. 오케이? 그러면 이 올 수 있는 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올 것이냐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됐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원장님이나 나한테 말을 해서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영도1고 학생은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이 개념이 정리가 되고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형용사 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있는 거죠. 명디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거를 명디형이라고 했죠. 명사 뒤에 있는 것은 형용사 자리라고요. 근데 그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올 수 있고 형용사 절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투부정사리냐 어서 오세요 자연 오케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니면 전치사 이해됐는가? 그러면 여기가 접속사가 와야 될 자리라면 관계대명사가 와야 돼 관계부사가 와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와야 된다면 접속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와야 된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것이냐 ing가 와야 되니 얘와는 좀 다르죠? 과거분사까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전치사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얘네가 조금 더 복잡하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올 건가? 이렇게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면은 의외로 말이죠. 해석이 안 되면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또. 문법적인 요소가 50%고 어휘적 면이 50%예요. 문법이라는 건 순전히 문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는 의미 중심이라고 그랬죠. 문법도 의미라고요. 의미를 중심으로 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서 우리들은 문법을 이해하려면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오케이? 나는 내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몰라.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또 어떻게 문법을 이해할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문법을 달달달달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문법을 모른다고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걔네들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해석 중심으로 문법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학했던 사람들 보면 수능 안 보고 그냥 유학했던 사람들 우리 이제 여기 보조 선생님으로 많이 오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학파는 안 뽑아요. 우리가 보조 선생님을 그냥 선발을 안 하는데 문법을 하도 몰라서. 근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문법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냥 해석이 이러니까 이런데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돌아가서 특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잠신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동일고 이쪽 배정받은 학생들은 해석이 안 되면 문법이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또. 오케이? 그래서 어휘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뭐가 되든 말든 해요. 또. 오케이? 그런데 그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한 번 힘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영동일고는 뭐까지 돼야 된다고요? 영자까지 돼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말을 보고 그냥 술술술술 나오지 않으면 1등급밖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의 실력이 워낙 높아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이 나요. 영동일고 학생들은 또 의외로 학생 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건 오프 레코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